네, 손자병법에서 지금 저 화면을 보시면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은 지피지기, 백전불태,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라는 말과 또 범전자, 이정합, 이기승, 즉 모든 전쟁은 정공법으로 대결하고 기공법으로 승리한다 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얼핏 들으면 정공법으로 대결하고 기공법으로 승리한다는 말이 얼핏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그 이야기는 뒤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승리는, 가장 잘 싸운 승리는 부전 이굴 인지병 선지선자야. 즉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입니다. 네, 손자병법이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이 많지만 총 집결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또 모든 전쟁은 정공법으로 대결하고 기공법으로 승리한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나는 이것을 1992년에 싸움 없이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여 그 당시에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 책은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뛰어난 책략일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가장 잘 싸운 싸움은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모르게 이기는 것이 가장 잘 싸운 승리입니다. 누구 하나라도 뭐 의다 터지거나 이런 것보다 아무도 의다 터지지 않고 아무 일도 없이 이기는 것이 가장 잘 싸운 승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 정공법으로 싸워서 이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공법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특히 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싸울 때, 서로 이익을 위해서 싸울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두 번째에 모든 전쟁은 정공법으로 대결하고 기공법으로 승리한다 일 것입니다. 이 말은 정공법만이 진정한 승리이고 정공법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공법으로 싸워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지 정공법이 아니면은 뭐 설사 일시적으로 이겼다 하더라도 결국은 진다 이거예요. 이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공법만이 진정한 승리고 이 정공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기공법입니다. 기공이라는 건 기술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는 게 기공이고 정공법은 역시 바른 법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정공법은 어떤 세계를 말하고 또 기공법은 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공법은 올바른 나라, 또 국민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 또 안보가 확실하고 부강한 나라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공법이라면 기공법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안보가 확실하고 또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바로 기공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공법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하죠. 그러니까 개인이 전공법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전공법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세계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개인이 전공법이 되어 자기 속셈을 채우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나라 돈을 함부로 쓰며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공법을 쓴다면 그것은 전공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 나라는, 특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며 국민을 보살피고 국민은 나라를 신뢰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진정한 전공법이라는 뜻입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전공법만 분명하면 기공법은 무궁무진하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생각하면은 방법은 다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 대신 바른 전공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전공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은 전공법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수단과 방법이라도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시적인 승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다시 뒤집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전공법은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불만 없이 협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공법을 하면은 모두를 위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 하나 불만 없이 다 협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따라하고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전공법이에요. 그리고 모두의 부강은 또 모두가 다 같이 잘 산다라는 얘기는 곧 자신의 풍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고 그런 풍요로운 곳에서 살면은 넉넉한 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잘못된 전공법은 자신을 위한 속셈으로 베푸는 기공법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를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국민한테 베풀긴 베풀어요. 베푸는데 이거는 나를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나를, 자신을 위한 속셈으로 베푸는 기공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속아서, 왜냐면 뭘 준다 그러니까 속아서 좋다고 따르다가 나중에는 그 결과가 모두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아 그 나라를 뒤집어 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죠, 베네수엘라니 뭐죠, 남미들 막 베풀어서 다 베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이제 뒤집어 엎을 일이. 그래서 전공법이 승리한다고 손자는 말한 것입니다. 전공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이 길거리에 보면은 여기저기 국민을 위한 배려가 제법 눈에 많이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거의 안 보이다가 요즘 또 많이 보여요, 저렇게. 현장 민원실 찾아가면 다 해결해 준다 이거예요. 나도 좀 저기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잘 애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베풀어 준다니까. 또 어떤 곳은 프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느냐? 2023년부터 대학 등록금을 완전 면제하고 또 내년부터 2020년부터 고 2, 3학년 학비를 전면 면제한다고 프랜카드에 커다랗게 써서 꿈처럼 걸어놓고, 또 사실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교육이 시행되며 2021년부터 전체 고등학생 모두가 무상교육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예. 사실 이런 문구는 반갑고 고맙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아닌 어느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제부터 공짜로 공부한다니까. 여러분들도 심심하면 대학교 한 몇 번 더 가세요. 어차피 공짜라는데 어때요? 예. 심심한데 뭐 대학교 가서 당구나 치면서 그러고 놀지 뭐. 예. 다 나라가 공짜로 해준다는데. 특히 요즘은 학생들이 많이 줄어서 애들은 별로 안 나가지고 애들이 줄었어요. 줄어가지고 학비보다 오히려 학교의 재정이 더 어려울 텐데 왜 학교를 지원하지는 않고 학생들의 학비를 면제해 준다는 것인지 의아스럽기조차 합니다. 네, 이제 다 공짜로 가르칩니다. 공짜로 하면 이게 제대로 공부가 돼요. 공짜로 하면 맛이 없어요. 음식도 거둬주는 게 맛있겠어요. 그게 뭔가 그래도 실력이 들어가고 그러려면은 그러면 대가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왜 이런 문구 또 이런 배려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여기저기 보면 배려가 많아요. 그냥 목숨만 붙어 있으면은 다 저절로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문구, 이런 배려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 생긴 기공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돈 없고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표를 얻어내기 위해 사용한 기공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짜로 가르쳐 주겠다는 소리 같아요? 아니면은 야, 내가 너희들 다 공짜로 가르쳐 줄 테니까 나 좀 뽑아줘 하고선 표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기공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기공법이란 이렇게 주는 것처럼 하며 빼앗는 수단과 주는 것처럼 하고 빼앗는 거죠. 표 뺏는 거. 또 뺏는 듯 하지만 보장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기공법은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또 이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도 대통령이 나가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 참 예전부터 꾸준히 했어요. 대통령. 되도 않을 사람이 자꾸 대통령 한다고 하면서 결혼을 하면 두 사람에게 두 사람 신랑 신부한테 각각 5천만 원씩 1억을 준다고 하며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제 우린 또 학교도 다니고 결혼도 해야 돼. 장가도 가요. 1억씩 수당 준다니까. 또 출산을 하면은 출산 수당으로 애를 낳으면은 3천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이제 뭐 개 까듯이 이제 애를 낳는 모양이 이제. 이렇게 꿈조차 꾸기 힘든 공약을 내걸고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와와 그러는 아줌마들이 또 있어요. 대체로 본 목소리가 아줌마들이에요. 돈 준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특히 이 사람은 사람의 호적을 열람하면 지금 공략한 이 사람의 호적을 열람하면 불명예스러운 과거가 많아. 하여튼 뭐 호적에 불명예스러운 게 몇 페이지 쓸 거예요. 아마 우리는 한 줄 두 줄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몇 페이지씩 붙어있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과거가 많아서 자신의 호적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모두 다른 사람들한테
그 나쁜 호적에 올라가 있는 그 나쁜 불명예스러운 것을 다 지워주겠다고 공약을 합니다. 본인이 호적이 지저분하니까 남의 것까지 다 지워주겠다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깡패고 이런 애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흔적을 다 지워준다 그러니까. 만약 이와 같은 공약이나 배려에 감동을 받아 선거 때 표를 찍어준다면 그 찍어준 그 사람의 앞날은 틀림없이 정신병자보다 더 큰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즘도 살기 힘든데, 요즘도 살기 힘들죠. 그런데 이제 저런 이상한 정신 나간 인간들, 저런 또라이 같은 사람들한테 표를 찍어주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하느님이 보호하사 대통령이라도 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땐 여러분 미쳐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런 데 현혹돼서 표 찍어주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토록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뭐 이 나라에 그냥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크게 뭐 변동된 게 없는 것 같죠? 나가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나라 아니에요. 예. 다 우습게 봐요.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은 모두 이와 같은 달콤한 꼬임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저는 뭐 준다 그러면 저거 좋다고 그래서 찍으면 그렇게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물론 뭘 베푼다 그러면 베푸는 건 받아 먹으세요. 받아 먹고 절대로 찍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어차피 돼서는 안 될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이익보다 나라의 존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빨리 자각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다 그래서 좋다고 다 찍어 놓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망하죠. 나라도 망하죠. 경제는 어떻게 하지나 헌금률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7대3의 헌금률을. 그런데 다 퍼준다 그러면 지금은 아마 나라 빚이 전보다 몇 배 더 올라갔을 겁니다. 아마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자가 대통령을 하기에는 정치적 기반이 덜 된 나라입니다.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정치적 기반이라는 게 없는 나라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예. 그래서 여자가 대통령 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왜냐면 여자는 우리 남자하고 또 생각하는 게 좀 틀려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여자가 대통령 하기에는 정치적 기반이 덜 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는,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뽑았죠. 그 이유는 그녀가 아버지 밑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철저히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그래도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비록 완전한 자유민주주의는 아니었지만 그런 걸 꾸준히 들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 믿고 박근혜 씨를 찍은 거예요. 뭐 그 사람 박근혜 씨가 뭐 잘한다 못한다라는 것은 큰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서 저 이북하고 대항해서 우리가 이북을 이길 수는 있겠다 하는 관점에서 박근혜 씨를 찍은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나는 이 박근혜 씨로부터 이 아버지의 일기장을 모두 받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옛날에 박근혜 씨가 자기 아버지 일기장이라고 해서 다 보여준 적이 있어요. 너무 많아서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얼추 다 읽어봤어요. 보니까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의 고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엔 박정희 씨의 그 고심이 있었어요.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는 과도기긴 하지만 박정희 씨의 고민이 주로 뭐냐면 아직 우리나라 국민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른다. 박정희 씨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은 아직까지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북과 대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의 국가다. 그렇죠. 이북하고 우리하고 그 특수한 상황의 국가다. 때문에 무조건 자유를 줄 수가 없다. 그 일기장에 나와 있는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뭘 생각했느냐 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박정희 대통령은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적 민주주의.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 민주주의를 생각했던 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한국적 민주주의가 갖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된다 이거였어요. 지금 현재 박근혜 씨는 정치인으로 실패를 해서, 실패한 겁니다. 실패해서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박근혜 씨가 그렇게 된 이유는, 박근혜 씨가 지금 옥에 가서 있는 이유는 그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해서 그녀를 탄핵시켰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씨가 염려했던 대로 아직 우리나라 국민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몰라 그녀를 배신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배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라는 나라는 철두철미하게 자기네 그 주의를 지킵니다. 자유민주주의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씨가 염려했던 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몰라 그녀를 배신한 것입니다. 박근혜 씨를 배신한 사람은, 박근혜 씨를 배신했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를 배신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은 박근혜 씨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씨도 여자니까 얼마나, 여자들은 그래요. 어떤 여자는 뭐 예를 들면 선물한다 그러면서 냄비 선물한다 그러고, 기분 나쁘면 아직 오지도 않은 냄비를 갖다 돌 가져가겠다 그러고, 그게 여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많이 부닥치죠. 그렇다 그래서 박근혜 씨를 배신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그 말은 박근혜 씨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박근혜 씨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니까 박근혜 씨를 배신하고 가서 탄핵시킨 거예요.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박근혜 씨를 배신한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배신한 거랑 똑같은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다고 해서 지금 여야가 모두 선거권에 몰두하고, 선거 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부 다 몰두하고 있어요. 골치 아프게 지금 몰두하고 있어요. 현재 여당, 근데 이 현재 여당은 이상하리만큼 이 정치는 잘 몰라도 그 사람들은 단결은 아주 잘합니다. 예. 단결은 자유민주주의보다 100배 더 잘해요. 예. 단결은. 그런데 이 야당, 지금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저 야당은 서로 옳다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 자기가 자유민주주의지고 저 사람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쟤는 뭐가 잘못했고 뭐가 잘못했다 이것만 얘기해요. 우리나라 원래 근본 백성, 원래 우리나라 이 땅덩어리 기운이 그래서 그래요. 누가 더 옳고 또 누가 더 잘하나 하면서 저놈은 탄핵을 주도한 배신자라서 안 되고 또 저놈은 힘이 없어 안 된다 하며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민주주의하라 그러면 서로 싸우잖아요. 민주적으로 싸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싸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네가 틀렸다 그러고. 한마디로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예. 아직 민주주의를 몰라요. 지금은 배신자, 강한 자, 옳은 자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예. 모르고 배신했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그 당시에 배신한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뭔지는 몰랐기 때문에 배신한 거예요. 예. 다만 저 여자 밑에서는 있을 수 없다. 이래서 배신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배신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닌 줄 알고, 지금은 아닌 줄 알아요. 이제 아닌 줄 알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사람이라면 배신자도 또 힘이 약한 자도 또 머리 깎은 고등학생도 알죠? 머리 깎은 고등학생, 여자 고등학생, 그 남자 고등학생, 머리 깎은 여자 고등학생도 또 생각이 현명하지 못한 자도 모두 수용하여 한 뜻으로 뭉쳐야 합니다. 이 한 뜻으로 뭉치는 게 민주주의예요. 이걸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민주주의라는 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인 줄 알아요. 응? 그래서 갑자기 어른이 갑자기 머리를 또 쫙 깎아가지고 사진 나온 거 보고 웃겨요. 그것도 양복 입고 나오는. 요즘 고등학생들도 양복 입고. 난 고등학교 4학년이나 고등학교 5학년짜리들 같아요. 그러지 말고 고등학생도 힘이 약한 자도 또 배신자도 모두 수용해서 한 뜻으로 뭉쳐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해도 이 말을 수긍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아직도 박정희 씨가 말한 민주주의를 모르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먼저 원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모두가 한 뜻으로 뭉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틈이 없어요.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고. 여러분 유럽도 가보세요. 가서 민주주의 국가 가보세요. 철두철미하게 얘네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러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다 지멋대로잖아요. 물론 강하고 현명한 지도자가 나타나 국민들이 똘똘 뭉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국민 모두가 나라를 지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반이 갖추어진다면, 그러려면 국민 모두가 그래야 돼요. 그게 갖추어진다면 지도자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와 같은 정치 기반이 갖추어지면 그때는 여자가 대통령이 돼도 되고 어린 청년이 대통령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때는 고등학교 학생처럼 까까머리가 대통령이 돼도 돼요. 그때는. 왜냐면 정치적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 같은 데는 전부 다 정치적 기반이 갖춰져 있어요. 일본도 정치적 기반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아니면 저놈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큰 지장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놈이었다 저놈이면 나라가 갑자기 휙휙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지킬 수 있는 국민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틀림없이 통일을 하여 세계 5위권 내의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악착같이 하는 기운과 또 빨리빨리 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5위권에 들어가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수준이 전부 다 낮아서 저렇게 뭐 준다 그러면, 껌 준다 그러면 내내가서 표 찍어주고 이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우리는 전 세계 5위권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옳고 그름을 따져도
여러분들이 옳으니 그러니 아무리 따져도 결과는 항상 자연의 법칙에 의해 결정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을 이길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또 종교인들이 뭐 자연을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옳고 그름을 따져도 결과는 항상 자연의 법칙에 의해 결정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박근혜 씨가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다고 하면서 그녀를, 즉 박근혜 씨를 다시 대통령으로 모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 대통령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옳은 사람이 아니네. 죄가 없는데 큰 죄가. 그러나 그것은 최고 통치자가 아무런 죄 없이 탄핵을 당한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 죄를 많이 지었어. 거짓말도 많이 한 저 망국이도 저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망국이처럼 거짓말도 안 하고 감옥에 가 있으면은 그게 또 최고 통치자가 거기 가 있으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죄보다 무서운 죄예요. 저 죄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 우주가 돌아가는 법칙은 옳고 그름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 파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워를 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 통치권자예요. 박근혜 씨가 탄핵을 당한 이유도 힘을 사용할 줄 몰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고 통치권자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힘을 줬는데 그 힘을 쓸 줄 몰라서 스스로가 탄핵을 당해서 감옥에 가 있으면 그건 죄보다 더 무서운 죄라는 걸 아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살아있는 나무에, 여러분들 나무에 가보세요. 저 살아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잎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렇죠? 지금 살아있는 나무에 거기 붙어있는 잎은 그것도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 나뭇잎이 떨어졌다면 그 잎은 이미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나무에 붙었을 때는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떨어져서 낙엽이 되면은 그건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낙엽은 생명체가 아니에요. 본인은 아무런 잘못도 없어. 가만히 있었는데 바람이 와서 자기를 떨어뜨린 거야. 그래서 다시 그 나뭇잎을 나무에다 갖다가 신발아서 붙인다고 해서 그 잎은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예.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강한 바람 때문에 떨어졌다 하여 다시 그 잎을 나무에다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 잎은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박근혜 씨를 다시 대통령으로 하자는 것과 다른 바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씨를 갖다가 또 나무에다 갖다 붙여가 보세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 다음 거. 그런다고 해서 그 박근혜 씨가 생명력을 갖겠어요? 못 가져요. 그럼 저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성경책에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새 부대에다가 또 새 술을 담가야지 거기다가 흔 박근혜 씨를 갖다가 들려 붙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없는 죄를 사면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박근혜 씨가 그렇게 죄가 없다고 그러면 그 죄를 사면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떨어진 잎을 다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이 웃어요. 그리고 자연은 쪼크를 못해요.
그래서 유도리가 없어요. 아니면 그냥 아닌 거예요. 그냥 안 붙여줘요. 안 받아줘요. 그래서 최고 통치권자 했을 때 잘했어야죠. 내가 한 번 못했기 때문에 이번엔 잘할 것이다. 또 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갈공명도 그랬잖아요. 어떤 놈이 제갈공명한테 내가 널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붙잡아 왔어요. 붙잡았더니 내가 이번에는 뭐 때문에 졌다 이거야. 밥을 못 먹어서 졌다 이거야. 내가 밥 먹고 싸우면 이긴다 이거야. 풀어줬어요. 그래서 또 밥 먹고 왔어요. 싸워서 또 어떻게 됐어요? 또 잡아놨어요. 그렇게 해서 한 수십 번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놈이 그때서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이미 자연의 법칙은 한 번 아니면 이제 아닌 겁니다. 그걸로써 팔자는 끝난 거예요. 자꾸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하자. 벌써 이런 국민들도 되게 웃기는 국민들이에요. 이게 다시 갖다 하자 이런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국민 여러분, 다가올 선거에 여러분의 한 표가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지경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선거는 그만큼 중요한 시점에서 치러지는 것입니다. 예. 때문에 여러분의 한 표에 나라의 운명도 또 여러분의 운명도 모두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킬 사람은 너와 나를 따지지 말고 고등학교 5학년생이고 고등학교 학생이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먼저 하나가 되어 큰 힘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합쳐서 큰 힘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두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잘난 자신을 내려놓고 모두가 원하는 것을 현실에 실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그러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번엔 전부 다 일어나서 다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서로 뭉쳐서 자유민주주의 하는 사람끼리 흩어져가지고서 나라가 망치면은 그러면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전부 다 힘을 합쳐서 먼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튼튼하게 우리가 먼저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선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찍어야 되는지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옛날처럼 그냥 덮어놓고 찍으면 절대로 안 되고 이제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이 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을지를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